신성고이 답안지 쌤 걷겠습니다. 신성고이 파트 3 4강의 4회 7번 12번까지 오늘 6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빈칸 포인트고요. 자, it's hard to pay for. 자, 어렵습니다. pay more, 더 많이 지불하는 건. for speedy but highly skilled person. 필자가 첫 문장부터 얘기합니다. 빠르지만 굉장히 숙련된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단순히 뭐 때문에 그러냐면 there's less effort. 노력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being observed. 관찰되어지는 그런 노력이 그만큼 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른데 숙련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건 좀 어렵다. 두 연구가가 한때 실험을 하나 했는데 did a study. 그 실험 속에서 명사의 수식의 주체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와주셔야 되겠죠. 주어가 물어봤어. 사용식 동사. 간접 목적어와 how로 시작되는 직접 목적어에 대한 의주동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셨다면 사용식 패턴이라는 거 완전한 거 인지되시겠죠? 그래서 연구인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들이 요청했어. 물어봤어. 사람들에게 뭘 물어봤냐면 how much, 얼마나 많이 they would pay for, 그들이 돈을 지불할 것인지 데이터 리커버리, 데이터 복구에 얼마나 많은 돈을 그들이 지불할지에 대한 질문을 한 실험을 시행했어. They found, 자, 연구진들은 발견하게 되었지. 실험 결과의 내용. 사람들이 would pay a little more, 약간 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 for 뭐에 대해서는 a great quantity of rescued data. 얘는 PP가 되겠죠. 그 복구된 데이터의 어떤 좀 더 많은 양에 대해서는 돈을 약간 더 지불하더라. 10기가보다는 한 100기가를 내가 데이터 복구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용량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더 지불할 수 있다더라 라는 얘기야. 하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한 이 내용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데이터 양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더 지불할 수 있어. 하지만 what they are most sensitive to 까지가 지금 전치사 to에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래서 what절의 명사가 주어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가장 민감한 것, 어디에 가장 민감한 것은 바로 뭐다? was. 절이 주어로 쓰였을 때, what절이 주어로 쓰였을 때의 수일치는 항상 단수로 체크가 되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was, 민감한 건 뭐였어? The number of hours야. 그리고 technician worked, work는 또 대표적인 자동사거든요. 그러면 명사 hours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완전한 패턴으로 나왔다는 건 여기 있는 hour과 주어 동사 사이에 웬 정도의 관계부사가 생략돼 있다는 것도 판단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 기술자가 노력하는, 임무를 하고 보는 그 시간의 수에는 굉장히 민감하더라 이거야.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수는 위에서 얘기했던 그 스피디를 얘기하는 거야. 스피디. 빠른 시간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근거에서 그 시간의 양을 보고 있는 것이냐? 다음 문장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When the data recovery, 이 데이터 복구가 took a few minutes. 스피디죠? 몇 분밖에 안 걸려. 데이터 복구가 took only a few minutes. 몇 분만 소요되었을 때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마음은 was low.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금방 걸렸으니까. 후다닥 걸렸으니까 한 데이터 복구 부탁드릴게요 했는데 50기가 한 부탁했어. 50기가짜리 외장 하드 부탁드렸어. 그랬더니 뚝딱뚝딱 하더니 복구됐습니다. 5만 원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돈 내가 내야 돼? 마음이 낮겠죠. 하지만 when it took more, 자, it take 시간 투부정사 나왔어 얘들아. 시간이 걸리다야.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뭐 하는데? To recover the same amount of data.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일주일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are willing to 기꺼이 돈을 지불하더라. 그것도 얼만큼이나? much more. 훨씬 더 많은 양을 지불하더라 이 말이야. 그치, 그런 느낌 봐.
저 외장하드 복구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지금 이거 한 50기가는 한 일주일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딱 근데 그럼 비용은 한 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양인데 5분 뚝딱하고 주는 거랑 일주일 정도쯤 제가 지금 다른 일 좀 미뤄두고 좀 여기에 집중하면 일주일 뒤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원 정도면 될까요? 야, 그 정도면 감사하죠. 이런 거예요. 그치? 일주일 정도에 5만 원이니까 왠지 일주일 내내 내 외장하드를 가지고 이제 왠지 힘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Think about it.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y are willing to pay more. 그들은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Slower service. With the same outcome. 똑같은 50기가라는 결과와 함께 더 느린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기꺼이 지불하는 꼴이 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5분만이면 되는데, 아니야, 그 전 사람이죠. 그 전 사람은 5분이면 뚝딱하고 해주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을 걸리니까 여기에 돈을 더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얘기는 느린 서비스에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좀 일반화 시켜보자. 그러면 5분 안에 5만 원 받는 거랑 일주일에 5만 원 받는 거랑 이거는 좀 차이가 커 보이지. 싸 보이지, 일주일이. 근데 똑같은 50기가의 양이 5분 안에 복구가 된다면 거기에 돈을 더 지불해야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When we value.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게 중요시 여기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동의어로는 cherish,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 여길 때 노력을 뭐보다? 결과보다 노력이라는 것이 중요시 여길 때. 아까 5분이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빨리 끝나는 거. 5분 vs 일주일. 아니 이렇게 노력이라는 것에 더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한 거 아니야? 50기가를 가지고 비교한 게 아니라. 그치? 결과가 아닌 이런 5분이냐 일주일이냐 노력에 좀 더 중요시 여겼을 때 우리는 결국 어디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꼴이다? 이 단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빈칸으로서 나오기에 너무 좋지. 그치? 무능함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컴피턴스, 유능함, 인컴피턴스, 무능함. 그럼 조건부가 뭐야? 노력에 좀 더 힘을 주었을 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비록 마무리. 자, 비록 이것이 실제로는 irrational.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죠? 합리적이지 못할지라도 뭐가 합리적이지 못한데? 아니 우리가 노력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돈을 어디다 더 많이 내고 있는 거야? 무능함에다가 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이 비합리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더 합리성을 느껴? 우리는 더 합리성을 느끼는 데다가 또 더 편안해. 어디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그 무능함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더 편해. 그치? 아니 5분 딱 걸리고 5만 원이요 하는 데다가 돈을 내는 것보다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은데요? 5만 원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시네. 약간 갑자기 없던 친절도 갑자기 생기지, 그치? 그런 거야. 결국 돈을 어디에다 더 많이 낸다? 무능함에다가 더 돈을 많이 낸다. 그 관계성의 이분법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이 무엇인지 어딨죠? 노력, 결과 이 두 개의 비교군 가운데 이 노력에다 힘을 주게 되면 무능함에다가 돈을 내버리는 꼴이다. 결과는 뭐야? 빨리 똑같은 양인데도 빨리 끝나느냐? 오래 걸리느냐? 그치?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유능함에다가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이분법 관계 확실하게 좀 잡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도록 할게요. 8번 내용도 요것도 이제 일반화 시키기 딱 좋은 글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Two story of two men quarreling in library. 도서관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두 남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여기 나옵니다. quarrelling 이제 말싸움하는 능동의 분사로서 지금 two men을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의 동명사이기도 합니다. 얘가. 그러면 앞에 있는 two men은 뭐가 되는 거야?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남성이 quarreling 하는 것의 스토리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이 얘기인 거야.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한 사람은 wants window. 창문이 오픈되기를 바래. 또 다른 사람은 wants 창문이 closed 되기를 원해. 이 소리야. 오픈은 참고로요.
open은 참고로 형용사로도 되고요. 원형으로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형용사로서 왜? 원래 want의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만 동사 모양이 가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쟤는 지금 형용사로서 보호가 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PP로서 앞에 있는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창문이 닫혀지기를 바라는 이 사람이 있는 거야. 두 사람.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야. 그들은 argue, back and forth about 뭐에 대해서 how much to leave it open.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서로 back and forth 이렇게 주고받으며 논쟁을 펼쳐. 뭐에 관해서? 전치사 나왔으니까 명사가 나와주셔야겠죠?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열려야 하는지 의문사 지금 투부정사입니다. 얼마나 많이 투부정사야. 의문사 투부정사도 뭐야? 명사구죠, 명사. 얼마나 많이 남겨두어야 할지, leave it. 또 leave가 오형식이다 보니까 투부정사 leave의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형용사가 나오는 거야. 창문이 얼만큼 많이 열려야 할지에 관해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크랙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금 같다고 할 때 크랙이거든요. 이걸 크랙이라고 해요. 금 간 걸 크랙. 금 요만큼만 열어야 될지, 아니면 절반 정도를 열어야 될지. 3/4니까 4분의 3이죠. 그 열린 길의 4분의 3 정도를 열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no solution, 부정주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해결책도 그 두 사람을 둘 다 만족시키지 못했어. 즉, enter the librarian. 누가 들어왔어? 그 도서관 관리인 사서가 들어온 거야. 사서가 들어와서 그 사서가 asks, 물어봤어. 한 사람에게 why he wants to window open. 당신은 왜, 여기 사형식 동사니까 그 한 사람에게는 의주동을 물어본 거죠. 또 명사, 직접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왜 그 사람이 원하는지, 창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봤더니 대답은 뭐야? To get some fresh air. 좀 신선한 공기 좀 얻으려고. 라는 답을 얻었고, 또 디아덜한테도 물어봤겠죠. 원과 디아덜 관계, 두 사람이니까 하나가 원으로 쓰였으면 또 다른 하나의 사람은 디아더가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의주동을 물어본 거야. 왜 그가 원하는지, 창문이 닫혀지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본 거야. to avoid the draft. draft는 이제 위풍, 추우니까, 그치? 이렇게 막 바람이 막 외풍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좀 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럼 각자의 좀 의견들이 있네. 그랬더니 after thinking a minute, 한 1분 정도 생각 후에 사서는요, opens a wide window in the next room. 그러니까 옆방에 있는 창문을 넓게 열었습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서? ing 하면서 bringing in fresh air,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끔 하면서, 뭐도 없이, 외풍 같은 것도 없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면서. 야, 현명하네요. 그렇죠? 그 방에 있는 창문은 열지 않은 채 옆방의 창문을 열어서 공기순환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는 하겠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로서 정의 내릴 수 있겠어? 요거 아니야, 그렇지? 많은 협상가들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라는 거죠. 어떤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을 얘기하니 그 어디 중간에 교집합 지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그치? 협상이다 보니까 이 협상이라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의 형태인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nce parties, 그 일원들의 문제 같은 것들이 appear to be a conflict of positions, 그 자기의 위치들에 있는 갈등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they naturally, 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tend to talk,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 뭐에 관해서? 이 자신의 위치에 관해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입장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종종 reach, 도달하게 되지. impasse. impasse라는 건 이제 막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종종 막다른 상황. reach는 얘들아 삼형식 타동사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게 되거든. 근데 동의어로서 도달하다는 arr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arrive는 자동사에서 어디에 도달하다 할 때는 항상 뒤에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at을 써줘야 된다. 그래야 reach의 의미가 된다는 거. 동의어도 같이 챙겨 두시고.
그러니 the librarian, 그 사서는요, could not have pp. 무슨 뜻이야? 조동사 have pp. 시제 뭐라고? 과거라고. 그치? 조동사 have pp는 과거입니다. 했을 수 없다. 그 사서는요, could not have invented the solution. 해결책을 만들 수가 없었을 텐데 이 말인 거야. She did, 그녀가 행했던 그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그녀가 행했던 해결책을 만들었을 수 없을 텐데 만약 뭐 했더라면 가정법에 뭐 쓰고 있어? 동사 had focused 쓰고 있죠. 그녀가 집중을 했더라면 오직 어디에만 그 두 사람의 stated positions of waiting, wanting the window open or closed. 그 창문이 열리거나 닫히기를 원하기만 하는 그 언급된 위치, 입장 같은 그 두 사람의 입장에만 집중을 했더라면 그녀가 했던 해결책은 만들어질 수 없었을 텐데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죠. if 주어의 had pp 동사는 우리가 단순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나와야지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pp가 나와야지 앞에 그 과거 시제를 의미하는 내용과 항상 if절의 had pp와 주절의 would, could, might, have pp와의 이 관계성을 가정법에서는 1차적으로 많이 물어보죠. 지금 나온 건 이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앞에 쓰이고 if절이 지금 뒤에 쓰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동사 모양 만들 수 없었을 텐데 오직 그 두 사람의 입장만 집중했더라면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가정법 포인트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사서는 어떻게 했다? look, 바라보았다. 그들의 기저하고 있는 어떤 관심, 신선한 공기와 외풍이 없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기저하고 있는 관심, 이해관계에 그녀는 들여다본 것이죠. 아주 현명한 사서의 해결책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스토리텔링은 항상 그래 얘들아. 스토리텔링으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들은 그 글을 이제 정리해서 일반화시키는 꼴을 많이 만들거든.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주제로 많이 담겨져 있는 글의 내용이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gardless of의 전치사가 여기 있죠. 뭐뭐과는 상관없이 whether 사람들이 존재하는 after agriculture 농경 이후에 존재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한지 안 한지는 상관없이 healthier 더 건강한지 아닌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중요한 정보야 아닌 정보야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정보야 그치? 그냥 시대적 배경 소재만 그냥 갖다 놓은 거야 그냥 농경 이후의 사람들이 행복한지 건강한지 아무것도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야, 이거 undeniable. 이 단어 이거 접두사 전미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단어인데 deny는 부인하다라니까 부인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다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데디아는 당연한 겁니다. There were more of them.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뭐가 있다? 그 이상이 있다. 그것들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농경은 지지해주기도 하며 요구하기도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지? 농경이라는 건 뭐 제일 1차원적인 게 이제 식량 보급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농경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농경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둘 다 한다 이거야. 뭐 하기 위해서는 재배하기 위해서 작물을 어떤 작물이요? sustain them 즉 사람들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지지해 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뭐 하기도 한다? 필요하기도 한다. 요구하기도 한다. Estimates vary. 자, 추정치 자체는 vary가 동사야. 다양합니다. 물론 추정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but evidence, 증거가요, points to an increase in the human population from 1 to 5 million people worldwide.
to a few hundred million once agriculture had become established.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증거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를? 증가를. 인류의 어떤 개체수, 인류의 인구 속 증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는 뭐 이런 추정치 저런 추정치 많이 있는데 결국은 뭐나? 농경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했다. 이거는 뭐 매한가지다 이거죠. From 한 1에서 500만 정도의 사람에서 to 어디까지? 이거 몇 명이야? 수억 명이죠 이거. 그치? 수억 명. 밀리언에 100이 붙었으니까. 그치? 한 수십억 명이 되겠죠. 그쵸? 수억 명인가요? 이 수억 명 정도의 사람들. 일단 once가 접속사야. 그래서 뒤에 주어동사 언급되죠. once 주어동사. 일단 농경이 had become established. 일단 농경이 형성된 이후로 그 이후로 한 수억 명까지 그 인구 개체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지적할 만 포인트다. 보여주는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농경이 이제 인간에게 가져다 준 인구 증가. 이건 확실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시제 포인트 좀 잡아주실 필요 있는데 헤드 PP의 시제의 항상 기준 시제는 뭐였어? 과거 시제와 함께 동반해서 써야 된다라는 걸 많이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현재 동사를 쓰고 있어요. 추정치는 현재 다양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를? 증가를. 인간 개체수의 증가. 언제? 1에서 500만에서 수억 명까지의 인구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하게 되면 에그리컬처가 헤드 PPM. 잠깐만. 우리가 쌤이 헤드 PP를 쓰게 되면 쌤이 항상 뭐라고 했죠? 헤드 PP를 쓰게 되면 항상 얘와 시제일치와 같이 써야 될 동사는 누구다? 과거 동사와 동반을 해야 된다 그랬어. 그치? 근데 힌트는 누구야? 얘야, 얘. once의 의미가 뭐라고? 시간을 나타내는 배경이야, 배경. 오케이?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다, 얘들아. 뭐냐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그러니까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뭐, 방금 얘기했잖아, 우리 조건. if절. 시간은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 웬절. 이런 애들 있지? 얘네들에서의 주어동사 패턴에서의 동사는 얘네가 배경, 부사로 쓰일 때, 얘네들은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 하지만 부사로 쓰였을 때, 이 동사의 시제의 예외성을 갖는다고 배워. 그 첫 번째로 배운 게 뭐냐면, 여기에 현재 동사를 쓰게 되면 무슨 시제로 본다? 미래 시제로 본다. 과거 동사를 써야 현재 의미로 본다. 그러면 had PP의 시제를 쓰면 아까 뭐로 보기로 했어? 어디 갔노? 전에 있던 거잖아. 그치? 전에 있던 아까에서 그치? could not have PP 누구랑 같이 썼어? if절에 had PP랑 같이 썼지. 그치? 그래서 had PP를 보게 되면 무슨 시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봐주셔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야? 과거에 농경이 형성되고 나왔을 때 수동태죠? 농경은 지가 형성을 한 게 아니라 된 거기 때문에 had been PP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농경이 형성되고 나서 1에서 500만에서 수억 명까지 이렇게 인구 증가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수억 명까지. and 얘기 나왔으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 자, 농경의 형성이 인구 증가까지 불러일으켰다라는 얘기에 이어서 and 뒤에 a large population. 이제는 그러면 더 많아진 인구가 doesn't just mean 그렇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뭐를? increasing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The size of everything 모든 것들의 크기를 증대시켰다라는 건 아니야. 뭐 예를 들어 buying a bigger box 더 큰 박스, 시리얼 박스를 사야 된다든지 더 많은 가족들을 위해 더 큰 시리얼 박스를 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즉, it brings a qualitative 그것은 뭘 가져다 준 거야? 인구 증가는 결국 질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준 거지. In the way people live.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의 그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가 무조건 보여줬다고 해서 그 인구 증가가 무조건 모든 것들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증가의 변화를 만들어주게 되었다. 그 예시가 하위 개념으로서 나오겠죠. 얘에 대한 하위 개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은, 많아진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더 많은 종류의 disease, 질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언제? When those people, 그 사람들이 sedentary 하면 움직이지 않는 의 의미야. 그러니까 정착해 있다. 여기에서의 정착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정착을 했다. 즉 농경 같은 사회 때문에 결국 농경이 가져다 준 인구 증가 때문에, 그치? 정착하게 된 그것이 결국 뭐를 일으키게 된다? 질병을, 어떤 많은 종류들을 이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질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류의 사람들,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can also store food, 또한 음식을 저장해. 뭘 위해서? long periods.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음식을 또한 저장할 수도 있었으며, 또 이 음식을 저장한다는 것은 뭘 만들어?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했죠. 어떤 사회? 뭘 가진 사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것.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오랫동안 음식을 저장한다는 건 우리 집에 많은 음식, 쟤네 집에는 없어. 그치? 이런 것들의 부익부 빈익빈 같은 현상들도 역시나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글의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결국 사람들이 농경 이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사람들은 둘 다 그것들, 그 이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농경이 사람들을 지지해주기도 하고 뭔가를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도 하는 건데, 그 추정치는 뭐든 간에 다양하지만 어쨌든 인구 증가로 이루어졌고,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건 결국 세덴터리 되면 될수록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즉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질적인 변화가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 뭘 의미한다? 더 많은 질병, 즉 멈춰져 있을 때, 정착하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질병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부익부 빈익빈,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적은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가 가져다준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나머지 세 지문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4강의 10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어떤 한 현상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일반화를 시키는, 구체화 뒤에 일반화 구조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당신이 기차에 있어. 서 있으면서, 역에 서 있으면서, next another train, 또 다른 열차 옆에, 그러니까 열차가 서로 이렇게 가는 방향에, 그치? 그러니까 또 다른 열차 옆에 서 있으면서 여기에 서 있고 당신도 기차에 있어. 그 역에 서 있는. 갑자기 you seem to start moving. 이게 핵심이죠. seem to start야.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넌 깨닫게 돼. You aren't actually moving at all.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닌다라는 걸 그 다음에 깨닫게 돼. 그 다음 바로 강조용법이야. It is 명사입니다.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하는 것이 동사부터 말을 나오고 있죠. 그렇죠? 강조용법입니다. 이때 위치로도 가능하죠. 관계대명사처럼. 바로 두 번째 열차입니다. 뭐가? 움직이는 것은 to opposite direction.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로 두 번째 기차입니다. 우리도 이런 현상 많이 느끼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러고 표현해. 이거 빈칸 포인트로 넣기 좋겠죠. 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한 핵심 단어가 얘니까. 일루전이야. 환상. 뭐에 대한?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어떤 착각. 이 worse, the other way, to 역시 다른 방식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여태까지 상대적이다라는 건 뭐야? 비교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게 relative입니다. 즉, you think 쪽.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이 문장 자체를 삽입으로 놔도 좋은 게 다른 방식으로도 저 방금 얘기했던 열차의 속성이 적용된다라고 해놓고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그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착각에 대한 두 번째 예시가 들어가게 되죠. 즉, you think the other train move. 당신은 생각하게 되죠. 다른 기차가 움직이고 있다. 근데 only to 동사 원형. 이거 뭐야? 결국 투동사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결국 발견하게 돼. It is your own train that is moving. 또 깨알같이 뭐야? 강조용법인 거야. 아, 이거는 앞의 상황과의 반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치? 그러니까 저 반대쪽 기차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내 기차가 움직이고 있던 거야. 오케이? 상대적 움직임. 이런 거 뭐 있죠? 우리 뭐 기차 안 타보신 친구들은 버스 같은 데서도 느끼죠, 그렇죠?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핸드폰을 보면 여기 내 시야에 요 안에 들어오는 옆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봤어요? 이렇게 버스끼리 이렇게 나란히 있다가 내 버스가 이렇게 뒤로 가고 있는데 착시현상으로 내 옆에 버스가 앞으로 가는 느낌. 나는 뒤로 가면서 얘가 앞으로 가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뭐였다? The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였다. 오케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은 뭘? 차이를 말하는 것. between 뭐? 명백한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견상의 움직임과 그다음 실제 움직임 그 사이의 차이를 말하기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움직이는 건가? 제가 움직이는 건가? 이게 차라리 쉽죠. 만약 your train starts with a jolt. 그렇지. 쉬운 상태는 뭐야? jolt. 약간의 충격이 있는 거야. Of course. 물론 이렇게 뭔가 덜컹거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기차가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것은 쉬울 거야 알기가. But 하지만 not easy야. not easy. 왜겠어? easy if not if. 그러니까 여기 뭐야? 반복되는 easy가 생략되어 있는 거겠지. 쉽지 않을 거야. 만약 네 기차가 moves very smoothly.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게 된다면 넌 알아차리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상대적 움직임의 착각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움직이는 기차에 대한 뭔가 약간의 충격이 있어야지만,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인지하기가 쉬운 거지. 스무스하게 움직이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의 기차가 overtake a slightly slow train. overtake니까 따라잡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기차가 또 약간 좀 느리게 달리는 기차를 따라잡게 되었을 때 you can sometimes fool. 너는 속일 수 있어. 너 스스로를 뭐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속일 수 있어. 네 기차가 still 멈춰 있다. 다른 기차는 is moving slowly. 어디로?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착각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베이스로 깔고 보는 거니까 backward로 가는지 forward로 가는지. backward의 반대말은 forward죠. forward. 앞을 향해 가는 거. 뭐 따라잡다, 약간 느린 기차, 빠른 기차 이런 동반이어 관계 이제 동반 관계가 확실한 단어들은 너네가 이 기본적인 착각에 대한 그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글을 보는 거니까 뒤로 가는 건지 앞으로 가는 건지 따라잡는 건지 느리게 가는 건지 빠르게 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으니까 어휘 추론으로 놔도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런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를 못 타본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못 타봤지? 라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 아들, 딸도 생각해보면 지금 14살, 12살인데 기차를 한 번도 못 타보지 않았나? 그 열차는 되게 많이 타봤는데 저 뭐야 지하철이나 전철 같은 거 많이 타봤는데 기차를 한 번도 못. 그래서 내가 옛날에 충격받은 게 선생님이 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가 이제 서울애인데 서울에 사는 애다 보니까 내가 이제 방학 때 충남 홍성으로 내려와 기차 타고 내려와 그러면 이제 걔가 서울에 사니까 거기서 우리 홍성에 놀러 오겠다는 거야 방학 때 여름에 놀러 와라 그래서 내가 재밌는 데 있다 막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얘가 기차 타고 오면 된다고 해서 서울역에서 장항선 타고 이렇게 쭉 내려서 홍성역에 내리면 된다라고 했더니만 얘가 갑자기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이제 거기 시골은 안에 들어가도 되거든. 그래서 민혁아 하고 이제 손 들어주는데 걔 이름이 이민혁이야. 그래서 민혁아 하고 이제 다 이렇게 보는데
걔가 막 갑자기 뛰어가는 거야. 야, 잠깐만 하더니 막 뛰어가는 거야. 역사로. 역사가 되게 가까워요. 시골 저기 역사를. 그래서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표 확인하고 바로 그냥 역사야. 역사 막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뭐야? 그랬더니 와, 나 오줌 싸는 줄 알았대 막 오줌 말해서 오줌 싸는 줄 알았대. 그래서 안에서 해결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어? 안에 뭐 있어? 화장실 있어? 그러는 거야. 야, 이게 바로 서울 촌놈이죠. 근데 기차에 화장실 있는 거 아시죠? 걔는 20살 때도 몰랐던 거야. 서울 촌놈이지 그게. 뭐 어쨌든 기차 예시보다는 우리는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그렇잖아. 우리가 60km로 앞에 달리는 차가 있고 내가 80km로 잡고 이렇게 따라잡으면 내가 약간 이 차에 비해서 20km의 속도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치? 상대적 착각, 그치? 상대적 움직임의 착각. 그 얘기였습니다. 11번. 자, 11번도 역시 예시로 시작해서 이걸 일반화시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여기에 spiritual practice. 이제 spiritual이니까 약간 정신적 practice, 연습 같은 것들이 있어요. That will bring empowerment and creative expansion into your life. 뭐를 가져다 주는? empowerment. 어떤 여기에 뭔가 부여가 되겠죠? 부여하는 거. 너한테 부여하고 창의적인 어떤 확장, 너의 삶에 어떤 능력을 부여하고, empowerment니까 권력,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능력을 가져다 주고 창의적인 어떤 삶에, 너의 인생의 창의적인 이 확장 같은 것들을 가져다 줄 이런 정신적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 Make a list of number of everyday routine activities. 뭘 만들어라?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봐라. 어떤 리스트? 많은 일상의 루틴 활동들.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하는 일반적인 행동들, 반복되는 행동들. 그게 루틴이죠. 그런 것들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봐. 근데 그 활동은 어떤 활동이야? You perform frequently. 네가 자주 종종 행하는 그런 활동들. 그거에 대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봐. Include activity. 자, 포함시켜 활동들을. 어떤 활동? You may consider. 네가 고려해봐야 될 활동. Uninteresting, boring, tedious, irritating, stressful. 뭐 요 6개의 단어, 5개의 단어들이 지금 빨리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다 긍정, 부정? 부정적 의미의 단어라는 거. 그치? 알 수 있겠네. 참고로 여기 you may consider의 오형식 동사인데 지금 목적어가 빠진 상태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that은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ing와 형용사들이 지금 덕지덕지 지금 나와 있지? 이 5개의 공통 품사는 뭐야? 다 형용사라는 거야. 현재 분사도 결국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네가 뭐 하다고 형용사 하다라고 간주하는 활동들을 거기에도 포함시켜. 하기 싫은 거. 그지? 그러니까 관심 없거나 지루하거나 좀 따분하거나 좀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이런 것들이라고 간주하는 활동들도 거기에 다 포함시키는 거야. 네가 일상적으로 하는 반복되는 루틴을. 그래서 the list, 그 리스트는 아마도 포함하고 있을 거야. traveling to, from, work. 그렇지. 전치사 to와 전치사 from의 공통 목적어가 지금 work인 거야. 그러니까 일하러 가거나 일해서 돌아오는 그 이동 같은 것들도 포함시켜. 그리고 buying groceries, 식료품점에서 뭐 물건 사는 것도 포함시켜. 그 다음에 doing your laundry, 세탁하는 것도 anything that you find. 역시나 find도 몇 형식? 5형식 동사의 형용사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꼴에서 아까 consider와 같은 맥락의 개념이야. 목적어 없으니까 이 친구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테고 네가 뭐라고 알고 있는 따분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네 일상 업무에서 따분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들 전부 다 포함시키라고. 그 리스트에. 야, 그럼 진짜 이렇게 하면 정신적 강화가 되는 거야? 자, 그런 목록을 만들었으면 then, 그리고 나서 whenever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일 때마다 whenever you are engaging, 네가 거기에 종사할 때마다 어디에? those activities, 그런 활동들, 여기서 말하는 그런 활동들은 뭐야? 따분하고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고 막, 그치?
스트레스 받는 그런 활동들에 네가 종사할 때마다 let them 그것들을 be a vehicle for happiness. 뭔가 경계 vehicle은 탈 것, 수단이란 뜻이 있어. 우리 알다시피 이제 mean의 의미 means라고 해서 우리 수단이란 뜻으로도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뭐가 되도록 내버려 허락해둬라. 그 짜증나는 일들을 be a vehicle, 수단으로 삼아라. 뭐의 수단? alertness. alertness는 뭐야? 경계죠, 경계. alert가 이제 경계의, 경계하는 이런 말이고 ness가 붙어서 명사의 접미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라. 그거에 종사할 때마다. 경계? 어떤 의미지? 그래서 그 경계의 의미를 구구절절히 써놓은 게 다음 문장입니다. Be absolutely present in what you do. 네가 행하고 있는 것. What you sense. 네가 감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뭐 해? 뭐 해라?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present. 절대적으로 무조건 거기에 present in 종사해라 이런 말. 존재해라. 뭐에? 그 경계 상태를 감지하고 경계 상태를 경계 상태를 감지하는 것. 그다음에 그 네가 행하는 것, 그 안에서의 계속적인 어떤 그 present, 참여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절대적으로 만들어놔. 그리고 alive, stillness within you in the background of activity. 그 활동의 배경 속에서 그 경계심 있죠? 그 경계심이라는 건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stillness within you. 당신 내에서 당신 안에서 그 경계심이 계속 살아있게끔 그것을 계속 감지하라. 그렇지? 다시 이거 좀 정리할게요. 선생님 좀 실수한 게 있어서 다시 명령문입니다. 이렇게 be present, 존재해라. What you do. sense가 감지해라 라고 해서 이 둘이 명령문으로서 병렬구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다시 그래서 네가 행하는 것, 아까 그 짜증나는 일을 행하는 것 속에 계속 네가 존재해 있는 상태에서 경계심이라는 것을 감지해봐라 이거야. 살아있는 경계심은 경계심인데 분사구문이 될 수 있겠죠. Being alive, stillness within you. 네 안에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그 활동 배경 뒤에 숨어있는 여전히 네 활동의 배경 속에서 네 안에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경계심을 감지해라 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 지루한 일을 따분한 일을 하면서 하기 싫어. 이 하기 싫어라는 마음 속에서의 그 경계심, 네 활동의 그 배경 뒤에 숨어있는 그 경계심을 계속해서 감지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you will soon find, 넌 곧 발견하게 될 거야. 뭐를? 네가 행하는 것. In such a state of heightened awareness, 더 높아진 인식의 어떤 상태 속에서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이 is 어떻다? 실제로는 becoming enjoyable,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찾게 될 거야. 지금 대절의 주어 동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면 what you do가 주어, is가 본동사, 대절의 동사, 얘가 그 비동사의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진 경계심, 뭐 대신에 스트레스풀하고 따분하고 짜증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대신에 더 높아진 의식의 상태와 속에서 네가 하는 것이 뭐 하다는 걸 실제로 내가 즐기고 있다는 걸 넌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야. 이거 뭔 소린가 하면 선생님이 참 내가 좀 달리기 한 지 이제 좀 1년이 됐거든. 달리면서도 진짜 하기 싫어. 왜냐면 뛰면서 진짜 선생님이 한 5km는 기본적으로 뛰어. 매일 거의 한 일주일에 4, 5회 정도는 뛰어. 주말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뛰어. 그래서 한 4회에서 5회 정도를 일주일에 뛰는데 뛰면서 1, 2km는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처음에 뛸 때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뛰어도 막 숨이 차고 하는데 한 1.5km 정도 되면 이제 이 호흡이 안정이 돼. 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페이스로 계속 가는 거야. 5km고 10km고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면서 내가 힘든데 숨 차서 나 지금 저기 보이는 안양천 저기 보이는 저 끝까지 난 달려야 돼. 달리면서 난 지금 요 앞에도 가기 힘들다. 그래도 내 몸이 알아서 가고 있으니까 막 가고 있어. 가면서 그 상황을 즐기는 거야. 내가 저기까지 가면 있어. 저기까지 가면 또 저기까지 가야 돼. 거기에 대해서 그 인지, 하기 싫은 거에 대한 인지를 계속 하면서 가잖아.
가면서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즐기고 있는 거야. 그게 또 2kg, 3kg 쌓이잖아? 헉! 내가 벌써 이만큼 왔어? 이만큼 왔어?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즐기는 거지. 그러면 이 하기 싫은 거에 뭐에 대한 상태? heightened awareness. 이게 핵심인 거야. 높은 인지. 내가 그 따분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 자체를 좀 더 높아진 상태의 인식으로서 인지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는 거야. 아, 난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어. 힘들어. 저까지 가야 돼. 호흡이 힘들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런 높아진 인식을 이렇게 짜증난다, 싫어한다, 힘들다 라고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인식을 높이잖아.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거를 즐기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precise, 정확하게 말하자면 to be more precise, 정확하게 보자면 what you are enjoying, 결국 네가 즐기고 있는 중인 것, 그것이 뭐가 아니라 not really the outward action, 그러니까 외재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밖으로 내비치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차원의 의식이라는 거야. 아,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걸 하면서 건강함이 느껴지고 있어. 오케이. 나 이거 하면 오늘도 선생님이 인스타 인증샷이 선생님의 어떤 그 동기부여 중 하나야. 그걸 함으로써 또 내가 내일 또 뛰어야지, 내일 또 뛰어야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인식, 내면의 인식이라는 것에 대한 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flows into the action. 그 행동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이 의식적인 어떤 내면의 차원, 그런 것들이 보통 네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달리기를 하면서도 달리기라는 행위에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면서 그 안에 드는 생각에 대해 내가 좀 더 집중하고 즐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와우, 상당히 길었죠. 마지막 12번 네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의 내용인데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가면서 잘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some biologists, 몇몇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 잘 파악해. 길면 길수록 토착종과 비토착종의 distinction, 구별은 이미 no longer practically useful,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제 몇몇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렇지. 이 토착종과 비토착종에 대한 구별은 이제 없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that, 여기서 두 번째 that은 두 번째 주장을 얘기하는 거야. 또 일부 그 생명학자들은 adherence to it, 그것에 대한 고수는 지키는 거야. 마음에 대한 고수.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촉진시키는 거야. 뭐 presumption, 이런 가정을, 뭐에 대한 생태학적 손실에 대한 이런 가정 같은 것들을 더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그것이 뭔데? 토착종과 비토착종은 이제 더 이상 구별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고수하는 것이 생태학적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 lead to poor management decision. 그러니까 안 좋은 어떤 관리 결정으로 이끌어질 그런 생태학적 손실, 뭐와 같은 using scarce resource, 희소성 있는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 어디 안에서 unlikely to succeed attempt to,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도 안에다가 부족한 자원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뭐 하기 위해서 try to control or eliminate non-native species, 또 비토착종을 제거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적은 그 시도 안에다가 그 적은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런 안 좋은 결정 같은 걸 이끌어낼 저 생태학적 손실에 관한 그런 가정을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면 토착종, 비토착종을 구별하는 것에 고수한다는 것. 야,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있었던 거야. 아, 쟤는 해외에서 온 거잖아. 버려. 저거 없애버려. 통제해. 뭐 어떻게 뭐 약이라도 뿌려봐. 그럼 얘도 죽어. 뭐. 그지? 아무튼 이 둘을 구별하는 것 자체를 고수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낸다? 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어떤 가정, 안 좋은 결정에 이끌을 이런 것들을 역시나 촉진시키게 된다 이거야. 그 종은 또 어떤 종인데 are not really ecological problem. 그렇지,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비토착종들을 제거하려고 통제하려고 이런 가능성 없는 성공의 시도에다가 희소성 있는 자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과 같은 안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거야. 그런 거 있더라. 거북이 선생님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애들 때문에 키우게 되는데 선생님이 저 배구노수 뛸 때 보면은 그 배구노수 그 나무로 된 그 데크 있잖아. 거기 이렇게 뛰면
뛰다가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저수지에 갑자기 그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거북이처럼 거북이 대가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숨 쉬고 다시 내려가요. 거북이가 진짜 손바닥 그 이상으로 막 이만큼 커. 근데 걔네가 생태 교란종인가? 그건 모르겠어. 그 늑대 무슨 거북이인데 막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얘는 잡아서 없애야 된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토착종과 비토착종을 이제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그 토착종, 비토착종을 구별하는 것을 고수해버리면 오히려 안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장 구조 잘 파악해 주시고, 자, advocates of this view, 이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뭐겠어? 이제 더 이상 둘을 고수하지 말자. 그러니까 고수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둘을 비교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자. Instead of evaluating species, 이 종을 평가하는 것 대신에 어디에서? The basis of their place of origin. 그러니까 place of origin은 그 기원지죠, 기원지. 원래 있었던 토착지. 원래 있었던 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종을 평가하는 것 대신에 생태계 관리자들이 집중을 해야 돼. 어디에다가? The actual impact, 실제 영향력 안에다가 집중을 해줘야 돼. They are having on the system. 그들이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자들이 그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아니다, sorry. 여기, 어디 있어? 그쵸? 여기, impact. 그 관리자들이 그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중인 실제 어떤 영향력 같은 것들에 집중을 해줘야 돼. 뭐뿐만 아니라 전치사 on이 지금 병렬 구조되고 있죠? 뭐뿐만 아니라 이거에서도 집중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whether they have traits, 그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 make them likely diffuse rapidly. 그들이 diffuse가 확산시키다죠. 빠르게 확산시킬 가능성 있게 만들, 그들이 그 관리자들이 빠르게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게 만들 그 특징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through 뭐를 통해서 disturbed or highly dynamic ecological system, 방해를 받거나 또는 매우 역동적인 생태 시스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게 만들 그런 특징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에서 데이가 가리키고 있는 영향력은 앞에 있는 누가 아니라 매니저들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야? 토착종, 비토착종들의 종들이 되는 거네. 그치? 그 종들이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나 혹은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얘네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생태계가 교란이 되나? 안 되나? 오히려 이득이 되나? 뭐 이런 것들 말이야.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얘네가 여기 있어서 나쁜지 안 나쁜지를 그걸 판단해서 토착종이면 어떻고 비토착종이면 어때? 그냥 여기 살 수 있어서 이득이 되면 살게 냅두자. 이런 얘기죠. 옹호자들이니까. 뭐로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y emphasize, 그들은 강조하고 있어. 데디아라는 것을. 이 유기체, 생명체와 그룹의 특징들 that foster rapid diffusion of species, 이 종들의 급속적 확산을 촉진시키는 그 그룹의 생명체의 특징들이 어디 아래에서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사는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조건들 아래에서 그 종의 개체수들이 급속적으로 확산을 촉진시키는 생명체와 그룹의 특징들, 그리고 특징들을 잠깐만 놓쳤나? 아닌데? 맞는데? 촉진시키는 그런 특징들과 따라서 are indicator of population likelihood to becoming ecological problematic. 여기네. 이렇게 가야겠다. 촉진시키는 특징들, 요 traits의 대세 주격 관계 대명사가 얘네 둘입니다. 다시 한번. 자, 뭘 강조하냐면 생명체와 그룹의 특징들. 첫째, 그룹의 개체수, 그 조건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룹의 개체수, 종의 개체수가 급속적으로 확산하는 촉진들의 그 특징들과 따라서 지표들, 표시들, 그 개체수의 가능성,
그것이 생태계의 어떤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개체수의 가능성을 표시해주는 그 지표인 특징들이 are 이렇게 되는 거지. The same for 똑같다라는 것을 뭐에? native든 non-native species든 그러니까 토착종이든 비토착종이든 결국은 똑같다라는 것을 결국 강조합니다. 그치? 아니 원래 살던 애들도 개체수가 요 정도만 되면 적당한 거인데 아니 여기에서 더 많이 살다 보면 얘네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니 비토착종이라고 해도 원래 없었다가 생긴 거 아니야? 외래종으로서? 외래종으로 들어왔는데 이득이 되면 얘는 또 좋은 거고 그치? 그게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결국 걔네들은 비토착종이든 토착종이든 결국 그 영향력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으면 살게 해두자. 결국 이 얘기를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합니다. 데이컨 그 연구진들은 결론을 낸 게 이거야. 여기 대생략돼 있겠죠. 안다라는 것이 whether species is native, non-native 저게 토착인지 비토착인지의 종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does not provide 제공하지 않아.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진 않아. 그게 설령 그렇다 한들 if any 설령 그렇다 한들 설령 그 영향력을 준다 한들 이 pertinent information 거기에 어떤 생태학적 정보 뭐에 관한 가능성 있는 미래 설령 그렇다 한들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데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결론 내렸다. 그치? 이게 토착종인지 비토착종인지를 결국 안다라는 것이 이게 많은 것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설령 준다는데 그 정보, 뭐, 앞으로 미래에 관한 정보 같은 것들 말이야. 뭐, 생태학적 영향력, 미래의 생태학적 영향력에 관한 그런 정보들. 이렇게 가야겠다. 그치? 관련된 그런 정보를 설령 제공한다 할지라도 설령 뭐만다 할지라도입니다. 이게 양보임이야. 그래서 많은 것들 이 종들을 얘가 토착인지 비토착인지를 안다는 건 그렇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에 문장이 좀 길어서 선생님들 좀 버벅거렸네요. 자, 요거 마지막 4개짜리 이 문단은요 여러분들 좀 중요시 한번 복습 꼭 좀 이어서 해주시고 혹시라도 복습하시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쌤한테 문장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하고 옆으로 넘어가서 테스트 시작하도록 합시다.